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언제 이뤄질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판관 2명의 퇴임일까지 다가오자 여야는 크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그 선봉에는 양당의 초선 의원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초선그룹에서는 마은야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행의 재탄핵은 물론이고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국민의힘 초선그룹에서는 그게 바로 국정운영 마비시키는 내란 행위다 주장하면서 어제 당 차원에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4월 18일 두 재판관 퇴임 이유를 대비한 법안 싸움도 치열했는데요. 지금부터 양당 초선의 입장을 듣고 평가해 보시죠. 먼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수민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민입니다. 예, 사실 오늘 뭐 주제는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좀 충격적이어서요. 그 네. 장제원 의원 사망 소식을 들으셨지요? 저도 속보라서 듣기만 하고 음, 아직 뭐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당 차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뭐 조사를 하셨다든지 입장 정리하셨다든지 한 게 있었습니까? 최근에 뭐 당직을 맡고 하셨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 당 차원의 어떤 저희 관여는 없었고요. 음,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 의원 71명 그리고 김어준 씨까지 7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예. 내란 음모죄? 내란죄?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혐의가? 내란 음모죄하고 이제 예비 선전선동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고발하신 이유는요? 예, 정말 이 안타까운 일인데요. 음. 이 지난주부터 좀 이상한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음. 저희는 좀 설마 했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하셔서 이제 간신히 최소한의 이제 현상유지적 국정에 대한 안정감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다시 탄핵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는 정말 설마 했는데요. 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요번에는 한덕수 대행 재탄핵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 쌍탄핵을 넘어서 국무위원 전체 탄핵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버리셨어요. 예. 예, 그것은 이거는 헌법을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은 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한다는 거는 정부 자체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무정부 기획 시도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로서는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고, 이것은 이런 충격적인 사안은 사전에 막으라고 저희 형법상에 음. 예비 음모죄와 선전선동죄가 별개의 죄로 되어 있습니다. 내란죄와 별개의 죄죠.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이건 도저히 견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음. 그리고 특히 민주당은 예. 29번의 줄탄핵을 이미 했던 당이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허투루 들을 수가 없었고 이것을 주말 내내 지켜보다가 어쩔 수 없이 예. 어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만이 아니고 김어준 씨를 포함시킨 이유는 뭔가요? 예, 국정마비, 그다음에 이런 내란죄는 너무나 위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해서 그 가능성과 참여 의지를 높이는 그 선전 선동 행위를 별도로 어. 그 견제하고 있어요, 형법에서. 예. 근데 김어준 방송인께서 그 유튜브에서 이걸 계속 기획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이것은 동시에 저희가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초선들의 생각은 내란죄 고발은 적반하장이다. 탄핵 소추권은 국회가 가진 헌법상의 권한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만 추진하면 그게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될 게 있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법에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이 음. 모든 목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권한을 쓰라고 있는 것이지 정부를 마비시키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있는 권한이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초선 의원들께서 발표하실 때 예.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예, 그래서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명백한 위헌, 그것도 아주 중대한 위헌 위법이 있을 때 택하는 행동이고 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예. 근래 판결을 보면 마은혁
재판 후보자에 대한 공방에 대해서 두 가지 판시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을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게 되면 국회 추천 몫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줬고요. 그러나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예. 헌재가 즉시 직접 하거나 이거는 할 수 없다. 이것은 고유하게 임명권자의 몫이다라고 해서 임명권자의 탄력성, 유연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판단의 여지를 열어주셨어요. 두 번째 건 각하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법 해석이 음. 잘못됐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얘기는 네. 한덕수 대행이 어쨌든 헌재에서 이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라고가 아니라 그것은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면 그냥 임명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국회의 몫인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재탄핵이며 줄탄핵이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즉 원인 제공은 한덕수 대행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아마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투영해 놓고 이것을 또 해석하는데 해석할 때 그렇게 편의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 가을 같은 경우는 예.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6명에서 9명으로 채우자 그랬을 때도 그때는 오히려 거부하셨고 요번에는 이걸 무조건 임명해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대단히 국론 분열이 심각하고 매우 정치적으로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직무대행은 현상 유지적으로 8인 체제 속에서 빨리 이게 끝나도록 안정적으로 이 상황을 제공해 줘야지 헌법재판소에 변수를 일으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허. 저희가 볼 때는 한덕수 대행도 그런 재반의 복합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고 계신 것이고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 저희도 인정하고 한덕수 대행도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예. 헌법재판소의 두 번째 판시는 예. 그것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알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기적인 탄력성을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행이 만약 네네. 4월 18일 이후에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 후임 지명하겠다고 나서면 네네. 그때는 아니 왜 여기는 안 하고 여기는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모순이다. 굉장한 또 반발이 나오진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그 정치권에서 이제 그 학계 등까지 포함해서 복합적인 헌법적 토론을 거쳐야 하는데요. 예. 권한 대행의 기본 임무는 현상 유지적입니다. 예. 예, 이것은 국민적으로도 많이 음. 알려져 있는데 그 현상 유지 해석이 복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8인 헌법재판관 중에 2명이 사임하시게 되면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8인 체제를 현상 유지하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현상 유지라는 것에 대해서 예.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예. 그것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은 모든 경우를 구체적으로 다 기술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규제가 되고, 그 법치주의 원칙과 대한민국 헌법의 원칙 속에서 그것을 판단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8인 체제에서 2명이 사퇴했다고 무조건 안 된다. 예. 이때는 안 되고 이때는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요. 국가의 기능을 현상 유지하는 것이 예. 무엇이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대행을 시작했을 때 8명이니까 그 네. 8명을 유지하는 게 현상 유지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걸 또 달리 해석하자면 9명이 원래 원칙이니까 9명을 네. 현상 유지로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 지점이 가장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가을에 그렇게 구인 체제를 만들자고 했는데 예. 그것을 민주당에서 지연시키다가 대통령 직무정지돼서 이제 대행 시대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대행 시대로 들어왔을 때 6인 체제라서 예. 저희도 엄청나게 곤혹스러웠습니다. 음. 이게 그래도 권위 있는 해석이 나오려면 최소한 7명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 가처분에 의해서 6인도 선고 가능하다. 예예.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좀 적절치 못한 것 같고 저희도 대단히 고민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야 합의라는 헌법적 토론이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는 적절하다 판단했습니다. 그래 이거는 토론해서 헌법적 관습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손쓸 틈도 없이 탄핵을 시켜버렸고요. 한덕수 대행을. 그리고 최상목 대행으로 들어와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임명이 되었죠. 알겠습니다. 오늘이 그나저나 4월 1일인데 뭐 네. 18일 전에 선고가 나오면은 다 해결이 될 일입니다만 만약 안 나오면은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시죠. 네. 그러자 이제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네네. 어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서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네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4월 18일 전에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지금 엄청난 우여곡절 속에서 8인 체제가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끌어온 대통령 재판인데 이 8인 구성이 흔들린다는 자체, 그것이 마은영 재판관이 추가 임명되든지 두 분이 사임해서 새로운 분이 거론된다든지 하는 자체가 저희는 국정 안정과 국론 통합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 자꾸 변수를 만들지 않고 이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모두 조용하게 헌법재판관들이 집중적으로 이것을 숙고하고 고민할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아직 대한 부분은 그렇고요.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다시 한 번만 네. 질문 드릴게요. 어제 그 네.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네. 법사위 소위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과거에도 위헌으로 이미 음. 그 사례가 판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헌법상 6년으로 돼 있습니다. 6년 이상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위헌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걸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자체가 국무위원 총사퇴 예고와 더불어서 저희는 지극히 우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말씀 듣죠. 박수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수민 의원 먼저 만나봤고요.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